안녕하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정아입니다. 오늘이 13주차 수업이죠. 네, 우리는 13주차에서 중년기를 할 거고요. 14주차 마지막 수업에서는 노년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제 벌써 우리 2주차밖에 이제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서 네, 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엔 중년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20대 중반까지는 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뭔가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어떤 왕성한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중년기부터는 거의 뭐 이제는 뭐 그냥 다 이루었고 주어진 삶을 사는 거다. 이래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기 이제 끝부분까지만 보통 연구를 하고 이제 뭐 한 40대, 50대 요때부터는 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발달은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화도 하나의 발달 단계라는 거죠. 성장만이 발달이 아니라 이때도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라던가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또 성인기와 다양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기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 컨텐츠를 보면 첫 번째로는 중년기의 발달, 그 다음에 중년기의 성격 및 사회적 발달, 세 번째는 중년기의 과업,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심 영역,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중년기의 발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년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성인기에서 함께 공부를 했지만 성인기는 뭔가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건강 상태가 가장 좋고 또 이때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런 어떤 뭔가 활기차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였다면 우리가 중년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역동에서 한풀 꺾인 자녀도 웬만큼 커서 자기 삶이 바쁜 나이고 또 이때는 신체도 뭔가 갱년기, 위기, 쇠퇴, 쇠약 이렇게 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년 그러면 뭐 40대 후반 뭐 이렇기 때문에 요때가 되면 이제 우리 몸도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중년기를 겪고 있는 본인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네, 과거와는 다르게 뭔가 이제 몸이 그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때가 되면은 젊음에 비해서 뭔가 자신감도 좀 없어지고 내가 젊었을 때 뭘 했지? 라면서 뭔가 좀 한탄스러운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보통 중년기는 거의 뭐 40세부터 노인이 되기 전까지 근데 보통 이제 뭐 45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 세대가 네, 중년기세요. 중년기 지금을 이제 겪고 계시는 건데 중년기는 일단은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주목받거나 중요한 시기로 이제 여겨지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중년도 건강 관리만 잘했으면은 얼마든지 심지어는 노년이 되어서도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제2의 인생이라고 칭할 만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년기에서도 점차 이제 신체적으로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때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큰 일을 하는 시기라는 것을 주목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역시 인간은 성숙되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중년기에 신체적 발달 및 특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외적 변화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되면 외모가 막 빛이 나고 멋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네, 뭔가 좀 흰머리도 생기시고, 특히 여성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네, 기미, 뭐, 주근깨, 또 주름도 생기고, 막 피부에 관심 갖고 그럴 시기죠. 중년기에는 개인의 유전적 배경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요. 하지만 누구나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또 외견상으로도 확연하게 노화를 네, 볼 수 있게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가 되면은 어, 젊었을 때 성인기 때보다 외적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도 막 피부 가꾸시고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유전의 영향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우리 뭐 동안이다, 노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보면 하잖아요. 타고난 것도 무시 못하고요. 또 가족력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안인 집이 있어요, 보면은. 또 노안인 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지만 공통적으로 속도는 다르지만 노안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고요. 그게 우리의 신체 장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비교가 안 되는데 피부라던가 혹은 뭐 그 탈모 피부가 저기 머리가 벗겨지는 이런 탈모들은 외관상으로 네,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피부도 손상이 되는데 이때는 잘 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흰머리가 많이 생기죠. 이제 저도 가끔 새치가 하나씩 보여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정말 가끔인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제 이때가 되면 막 염색을 빠르면 염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모발에서도 그 사이클이 네, 깨지고 이렇다는 거죠. 여성은 훨씬 늦은 나이에 모발 손실을 경험하게 되고 남성보다 덜 두드러지죠. 대머리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 그러죠. 원래 이 대머리는 뭐 치사 유전자라 그래서 여자는 원래 대머리가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는. 근데 요즘에는 스트레스성 때문에 또 정수리와 앞머리 쪽에 많이 빠지죠. 또 여성은 이제 이때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때 심한 모발 손상도 경험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탈모, 스트레스성 탈모가 되게 심해서 그 정수리 막 이런 데에 동전만큼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가 그러니까 빠질 때는 몰랐어요. 새로 나는 머리를 보고서 머리가 왜 잔디 인형 같이 삐죽삐죽하지?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다 빠지고 나는 단계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피부는 정상적인 노화와 자외선의 영향으로 탄력을 잃어가게 되고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층의 감소는 주름과 피부 처짐의 원인이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너무 예쁜 거예요, 피부가.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예쁘고 제 나이가 되면 화장을 해도 이제 안 예쁘거든요. 처지고 또 피부 색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외적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 변화를 볼 거예요. 뭔가 성인기가 왕성하게 자신감 있는 시기라면은 내적 변화에서 중년기가 되면은 약간 이제는 그때는 자신만만한 행동보다는 뭔가 조심성도 있게 되고요. 이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몸에 내부의 질병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이때부터는 내가 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나 행동에서 차이점을 감지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심혈관, 신경괴 이런 데에 혹시 호흡기 이런 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어떤 심혈관 질환이 이때가 이제 많이 생긴데 뭐 심근경색, 고혈압 이런 거 전부 다 심혈관 계통 또 뭐 고지혈증 이런데요. 30세의 100%의 능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0세에는 80%로 떨어지고 80세에는 7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동안인데 내적으로는 노화가 빨리 오신 분들도 보면 있거든요.
또 신체의 모든 기능이 그것은 젊었을 때에 본인이 건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했으면은 중년기에도 건강이 안 좋고 또 중년기에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노년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시설에서 보면은 중년기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세요. 근데 중년기에 술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때의 어떤 이런 심혈관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 못 하신 분들은 노년기에도 힘들게 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성의 폐경기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남성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 한번 자기 몸이 뒤집히는 계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폐경기거든요. 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사이클이 바뀌면서 새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폐경기가 되면은 갑자기 노화도 빨리 오고 각종 질병들이 생기고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신경세포도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때 보면은 왜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여간에 중년기가 되면은 몸이 좀 쇠약해질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각종 질병들이 40세가 넘어가면은 그동안은 질병의 어떤 복균자로 위험인자를 내 몸속에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별로 활동을 안 해요. 하지만 요때가 되면은 이제 슬금슬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 대부분 심혈관, 신경계, 호흡기계, 그리고 이제 뇌의 무게도 기능도 감소하지만 무게도 감소하고 또 이제 이때가 되면은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또 다리 근육, 뭐 이런 관절, 근육 조직 이런 게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년기부터는 또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똥배 나왔다 그러죠.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때가 되면 날씬해도 배만 나오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 번 더 부모님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을 여러분들을 키우시느라고 사실 자신의 몸에 별로 신경을 못 쓰신 채로 지금 중년기를 맞이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거 드실 때에 여러분을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각 기능의 변화입니다. 일단 신체적 발달 네 번째는 생식 및 성적 능력의 변화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지만 이제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폐경이란 얘기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남성의 경우도 뭐 완전히 생식 능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력이 감퇴가 되고 수정 능력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죠.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아예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는 아주 확률은 낮긴 하지만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정력이 감퇴가 되고 수정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여성의 중년기에는 이제 폐경이라는 것이 배란과 월경이 멈추는 것을 뜻하고요. 보통 50세 전후.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왜 폐경이란 말을 안 쓰고 완경이란 말을 쓰죠. 또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조기 폐경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30대에도 혹은 40대 초반에도 뭐 40대 중반만 돼도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정상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그거는 조기 폐경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의 신체가 이제 폐경기가 되기 전에 2년부터 5년까지의 경우를 이제 갱년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세에 폐경이 됐으면은 보통 이제 뭐 45세 그때부터 우리는 갱년기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드라마에서 혹은 뭐 광고에서 갱년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들 가운데에는 이제 이미 폐경이 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제 갱년기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보통 이제 갱년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게
드라마나 광고에서 갱년기가 이렇게 좋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고 땀이 많이 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뭐 아니면은 뭐 감정의 기복 때문에 화도 많이 내고 막 울기도 하고 또 뭔가 불안정하고 막 이런 것들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부의 얘기이고 갱년기를 그냥 약간 이제 뭐 이렇게 좀 평소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사춘기를 겪을 때에 그 사춘기에 막 방황도 하고 비행도 하고 뭐 술, 담배도 하고 막 이런 분도 계시지만 비교적 왜 조용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성의 갱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갱년기 그러면 막 되게 막 요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런 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하지만 네, 여러분이 부모님께 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폐경기가 되게 되면은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네, 그 감정의 변화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막 자꾸 갱년기이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노화를 지금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아우 갱년기라서 그래 그냥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또 이게 뭐 문화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이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성향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어머니께 아버님께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따뜻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네, 도움이 더 크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처럼 폐경과 같은 증상을 명확하게 경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의 중년기 남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적인 욕구가 감소하고 또 발기불능, 성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정자수도 감소하게 되고 정자의 또 활동성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다 남성 호르몬과 영향이 있다는 거죠. 남성들은 아무래도 네, 제가 보니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노인이 되어서도 그 남성성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아직 이렇게 건재하다는 그 남성성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여성성을 잃는 것과 남성이 남성성을 잃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 내가 이 사회에서 능력 없는 존재라는 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더 과시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또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뭐 더 어필하려고 중년기의 남성이 되면은 어떤 뭐 성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성욕의 감소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괜히 과시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뭐 정력 보충제를 드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나는 아직 젊은 사람 못지않아 라는 것을 강조하는 남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무기력함, 뭐 신경 과민, 또 우울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40대, 50대의 중년인데 20대의 여성같이 보이려고 막 예쁘게 하려고서는 그거보다는 40대, 50대여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그냥 아름다움을 가꿔 나가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도 남성성을 막 강조하고 과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노화에 따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중년기가 되면은 성욕이 감퇴하면서 오히려 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 감퇴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너무 건강해서 이 성욕을 막 주체 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되면 이제는 이게 욕구가 감퇴가 되면서 오히려 자유롭고 또 다른 자아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년기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체에 대한 변화가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인지 발달 및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에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우리 그냥 교재 내용을 보지 않고 우리 상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보세요. 깜빡깜빡 하시고 언어도 빨리 이게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이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연령과 지적 능력과의 관계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지능도 높아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건 있죠. 학습된 내용을 어떤 깊이 있게 하는 능력은 중년기 때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인기 때 혹은 청년기 때는 그냥 혈기왕성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이렇게 한다면 중년기 때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신중하게 해결하는 능력에는 중년기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성인기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하며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중년기 때가 되면은 상대방 입장도 배려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대쪽같이 뱉어내지 않고 한번 참을 수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중년기가 되면은 인간이 좀 완숙미를 갖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그런 학습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결정성 지능은 중년기 내내 증가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유동성 지능은 35세 혹은 40세부터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인 초기에 모든 것이 지능부터 신체 활동이 왕성하지만 일단은 그 어휘력 이런 것도 중년기에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적 기술은 일생 동안 사용하지만 비언어적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년기가 되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게 많거든요. 뭐 외국어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무언가를 사용하는 능력은 성인기 내에 유지가 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능력은 감소가 한다는 거죠.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자꾸 하고 쓰면서 뭐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해버릇하면 늘게 되지만 우리가 안 하면 더 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악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악기를 좀 몇 가지 할 줄 아는데요. 최근에 한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제 바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기억이 남아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잘 못해요. 이런 것들. 사용을 하면 할수록 이게 발달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점점 쇠퇴하게 된다는 거죠. 인지 발달 및 특성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미 중년기가 돼도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이 뭘 얘기해놓고도 깜빡깜빡 하시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깜빡깜빡 하는 거. 네, 맞아요. 하지만 부어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우리가 기억력 감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에 대한 과정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부어화하고 저장을 하고 인출을 하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부어화 과정은 외부 자극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이라든가 청각, 촉각으로 분류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자극을 뭔가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릴 때는 스펀지 같이 쫙 빨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저장 과정은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갈 때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단기에서 장기로 갈 때도 연습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뇌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능숙하게 젊은 사람들과 같이
네, 할 수 있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중년기가 되면은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해야지 했다가도 까먹고, 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런 기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의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이될 때 집중이 수반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집중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출 과정은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는 과정이며, 기억된 정보를 얼마나 잘 인출할 수 있는가는 기억 재료들의 체계화된 저장에 달려 있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펜이라는 것을, 이게 볼펜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볼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입으로 볼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출을 하는 과정인데, 이 인출을 잘 하려면 볼펜에 대한 체계화된 그런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기억에 장기 기억으로 갈 때, 사람이 망각을 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도 공부한 내용 다 기억하지 않죠.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어떤 장애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 과정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미 저장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건 다 빼먹고 기억을 소실한 상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인출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잘 체계화되게 저장을 하면 괜찮은데, 이미 나이를 먹게 돼서 중년이 되면은 이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년 초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경험에 의한 거, 이런 능력은 중년기의 절정에 달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업무를 배워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러한 능력은 중년기가 되면 감소해요. 하지만 경험에 의거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삶의 경험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성인기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아이가 어린 단계라면 중년기는 이미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고 다 키워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초기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다던가 새로운 작업 기술을 배우는 거는 성인 초기가 절정이지만, 성인 초기에 비해서 감소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노하우 갖는 이런 것들은 중년기에 절정을 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창의성입니다. 글쎄요,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긴 하는데요.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시몬톤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뛰어난 업적, 일생 동안의 훌륭한 업적, 주목할 만한 업적, 이런 것들은 40세가 가장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에 바로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과물을 내려면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거의 뭐 40살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발달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 그래서 시몬톤은 생산성과 창의성이 중년기에 가장 활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과거에 이제 성인 초기에 무언가를 배워서 이때까지 계속 이제 이거를 업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보통 우리 왜 교수님들도 보시면은 대학 나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현장 경험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40세가 되거든요. 이제 그때가 업적을 막 논문을 쓰고 이럴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썼던 논문과 교수님이 된 다음에 논문
쓴 논문은 보면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그 같은 한 우물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파기 때문에 아마 요때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중년기의 성격 및 사회적 발달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의 성격 변화와 안정성입니다. 자, 캔사스 시티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안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안정성을 보인 특성은 대처 양식과 삶에 대한 만족, 목표 지향성 등이 있었으며 남녀 모두 40세하고 60세 사이에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화하였고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인기 때 이때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욕심이 굉장히 많을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뭔가 막 왕성하게 해갑니다. 하지만 중년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잘 사신 분들은 이제는 뭐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자녀의 어떤 행동 양식들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막 큰 뭐 욕심을 봐서 막 대박이 나고 이런 걸 바라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볼티모어의 노화 종단 연구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 모두 상당히 안정적 상태. 성인기 동안 개인의 성격 특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보면은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한 직업에 안정되어서 꾸준히 노력했던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기를 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크게 뭐 중년기에 뭔가 불안해하거나 더 큰 거를 바라거나 그게 없이 웬만큼 이미 안정된 삶을 산 거기 때문이죠. 이 실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볼티모어 노화 종단 연구도 그렇고 다 대학 이상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면 이때도 분명히 안정되지 못했을 거예요. 직업의 유목민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랬겠죠. 세 번째 연구는 버클리의 종단 연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에 이제 500명의 아동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타인을 보살피는 양육성과 적대적 특성 및 자기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면은 어떤 자신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통제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성인기가 혈기왕성한 시기라면 중년기는 자기 통제력, 절제력 이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흔히 얘기해서 성인기에는 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으면 남성 같은 경우는 주먹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시기라면은 중년기가 되면은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주먹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통제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밀즈의 대학 연구입니다. 40대 초반에 많은 여성들은 제자나 후배, 노인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내성적으로 변화하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정체감 획득과 노화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은 30대부터 50대가 가장 크게 변화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지나온 길을 돌아볼 수 있고 노년을 준비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뭔가 내성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년기 그러면 위기 또는 전환기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를 한번 볼게요.
중년기에는 가족, 직업, 개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새로운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며 그 새로운 측면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경험하게 되는 전환기를 맞이를 한다고 합니다. 또 볼까요? 중년기 시기는 대부분 성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시기이므로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최상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중년 시기가 결혼 만족도에 대한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정신질환, 신경증, 또 성인병, 중독, 위궤양, 고혈압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러한 시기고요. 이 중년기의 남성이 자살률이 가장 높고요.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불륜, 도피 이게 굉장히 많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 되었든 간에 요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분들이 웬만큼 큰 시기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이 도 아니면 뭐의 현실이 두드러지고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가족이라든가 직업, 개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새로운 측면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동창회 밴드 이런 거 많잖아요. 중년기 때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보통 이 동창회 모임에 나오는 중년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년만 나와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렵다거나 뭐 이혼을 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다. 그런 중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중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중년기 때에 건강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때가 되면 이제 과거에는 일을 통해서 막 일에만 몰두하고 승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요때가 되면은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상당히 중요한 존재였음을 인지하는 단계죠. 이제 이때는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게 되고요. 적응적 방어 기제. 그냥 이렇게 뭐 욱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뭔가 성숙한 방어 기제. 또 알코올 중독 같은 게 경험이 없어야 되고요. 체중을 알맞게 유지하며 안정적인 결혼 생활. 또 적당한 운동과 교육. 이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중년기를 보낸다는 거죠. 이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뭐 완성을 이루고 이제 이미 사회적으로 적당한 위치에 올라서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내 건강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때는 이제 인간이 되면 성취,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뭐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요때가 되면은 자녀도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독립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중년기를 보내려면 결국은 건강과 내 주변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요 시기에 너무 이제 일에만 성인기 때부터 일에만 매달려서 막상 중년기가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는다던가 아니면은 결혼 생활에 해체가 온다던가 뭐 배우자의 불륜이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이런 가정이 지금 한국 사회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같이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때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내 가정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중년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년기는 좀 약간 우울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노년기보다. 왜냐면은 이 경쟁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건강도 지키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중년기에는 어떠한 발달 과업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을 통해서
중년기 성인들을 다음 세대로 이끌게 되는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 또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측면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과업의 주된 내용이다. 또 중년기에 있어서 발달 과업의 성공적 해결은 재평가 및 재적응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고요.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인생의 목표가 중년기의 현실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 꿈들을 포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중년기가 되게 되면은 나의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이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이성을 만나고 이것들 다음 세대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원가족에서 분리가 돼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지도하는 게 바로 중년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평가, 재평가와 재적응. 또 요 시기가 되면은 본인이 어릴 때 가졌던 꿈 혹은 성인기에 가졌던 꿈들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늦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실현되지 못하는 꿈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TV에서 무슨 고민 상담 이런 거를 보면은 중년기에 뭐 본인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서 결국은 중년기에 어떤 가족을 부양하는 건 내팽개치고 본인 꿈에만 매진하는 거. 네. 물론 뭐 가끔 가다가 그렇게 무명 생활을 오래 하고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그게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는 신체적 저하로 성인병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0세, 만 40세가 되면은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하죠. 종합적으로. 또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중년기 성인이 이제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여성들은 폐경기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삶이 끝났구나. 이거에 대한 우울감도 상당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중년기 성인의 담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가족이 해체가 되고 가정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인기에서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우리가 가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된 직장 생활, 사회적 성공,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을 벌기 위해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직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조직 안에서의 관계적 갈등, 그리고 직업 스트레스 해소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네, 뭐 명퇴라고 얘기를 하죠. 젊었을 때 퇴직하는 경우와 중년기에 퇴직하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시도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요 시기에는 뭔가 내향성이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직업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증가된 여가 시간에 생산적 관리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동안에 앞만 보고 뛰었다면 이젠 뒤를 돌아보고 내 생활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국민이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노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내세워야 한다는 거죠. 증가된 여가 시간의 생산적 관리와 사용, 네. 가족 중심 혹은 자기 개발, 뭐 건강 추구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 사회 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회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봉사하는 거, 뭘 배우는 거 이렇게 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년기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노년기에 대한 부분만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되겠죠. 많은 아쉬움들이 있는데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성인기와 중년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4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